자, 이제 제가 원했던 것을 찾아갔던 과정인데요. 뭐 지금 했던 얘기들이 다 들어있기는 있어요. 뭐 계속 반복되지만, 아이고. 일단 나라는 사람을 몰라 힘들었었죠. 음, 잠깐만요. 정말 경상도 안동의 이 장남으로 태어나서 이 착한 사람, 좋은 사람 구별이 되게 심했어요. 정말 남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믿고 그렇게 배우고 인생을 살았었죠. 늘 표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슴이 답답했고 마음이 무겁고 불편했죠. 정말 마음속에 큰 돌덩어리 하나가 지은 것처럼 정말 열심히 인생을 살았는데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열심히라는 단어는 지워버렸어요. 열심히 대신에 재미있게 즐겁게 라는 생각을 하니까는 정말 인생이 재미있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주위에 저도 그랬지만은 되게 열심히 산 사람들이 번아웃이 오고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우리 직장인들 중에서도 맨날 새벽에 출근 제일 빨리 하고 퇴근 늦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 결국 다 나가 떨어지고 좌절하고 우울증 오더라고요. 지금 제 주위에 그 GS건설 다니시다가 휴직하신 분 계는데 그분이 그랬어요. 난 너무 열심히 일했다. 출근 제일 빨리 하고 열심히 일했지만 남는 게 없더라. 승진도 안 되고 월급은 안 오르고 이런 느낌이죠. 오히려 승진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윗사람한테 잘하고 자기 할 일 막 이런 사람이 승진을 많이 하는 거죠. 직장 다니신 분들은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열심히라는 단어는 지워버리고 무조건 재미있게 즐겁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의 문제는 내가 나를 모른다는 것이었죠. 나연구소를 만난 제 사연인데요. 정말 그렇게 나를 몰라 인생이 힘들었을때 누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매일 글을 쓰는 게 운을 쌓는 일이, 나를 아는 일이고 운을 쌓는 일이래요. 이 말에 되게 마음에 꽂혔죠. 지금의 내 문제는 내가 나를 모른다는 것이었는데 매일 글을 쓰면 나를 알 수 있어? 그러면 글을 써야겠구나. 이런 간절한 마음이 생겼었죠. 그 당시에 이제 책 부의 추월 차선을 통해서 생산자의 개념을 알게 되었었죠. 모든 부자는 다 생산자다. 그럼 나는 글을 쓴 생산자가 되어야겠구나. 결심했죠. 그때 이제 와칭의 또 개념을 알게 되었었죠. 그것이 이제 17년 5월 달부터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매일매일 저에게 질문하고 제 생각, 마음, 감정을 관찰하고 일상을 기록하는 글들을 매일매일 썼죠. 오늘 하루에 이 한 네다섯 개씩을 한 4년 7개월 동안 매일매일 쓴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몸이 아팠던 하루 이틀 빼고는 거의 매일매일 써왔죠. 저처럼 이렇게 무식하게 꾸준하게 글을 많이 쓴 사람이 흔치 않죠. 아마 없을 거예요. 정말 그 블로그라는 거를 하루에 네다섯 개씩 4년 7개월 동안 매일매일 그렇게 무식하게 쓰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만큼 저는 어떤 간절함이 있었겠죠. 이 표현하지 못한 거에 대한 간절함, 뭔가 인생을 바꾸고 싶은 간절함, 자유로우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제 블로그 포스팅이 무지막지한 7,400개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니라 그만큼 제 마음과 영혼 속에 쌓인 게 많았다. 그거를 안 풀어내면 죽을 것 같다. 이런 의미이죠. 이 7,400개라는 숫자는 그런 의미다. 그만큼 저 사람 속에 쌓인 게 많았구나. 그걸 다 풀어냈구나.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뭐 글을 뭐 어떻게 하려고 쓴 건 아니에요. 뭐 콘텐츠를 만들고 브랜드를 만들고 저는 그때 몰랐을 때요. 아무튼 그렇게 1년 정도 이렇게 질문하고 제 마음을 관찰하다가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나를 연구하네? 나연구? 나연구소? 갑자기 나연구소라는 말이 문득 내 안에서 막 떠올랐어. 이게 뭐지? 나연구소? 이게 뭘까? 그때부터 제 블로그명을 나연구소로 바꾸고 지금은 나연구소가 제 회사 이름이 되었던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정말 나연구소라는 말이 제 안에서 발견된 게 어떤 운명과 소명, 사명? 그런 느낌이 막연하게 들더라고요. 왜 이런 이름이 나한테 온 게 심상치가 않아서 그때는 몰랐죠.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좀 깨달았어요. 나연구소라는 게 나한테 온 거는 나처럼 이렇게 나를 몰라 인생이 힘든 사람들에게
내가 했던 뭐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나를 아는 기쁨, 나로 살아가는 기쁨을 전하는 게 저의 이제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 나연구소라는 회사에도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우리 박미영 대표님은 이 스토리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제가 나연구소를 만난 스토리에? 예전에 김용택 시인 지금 살고 계신 곳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방문해서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네, 그 시인의 얘기가 좀 떠올랐는데 그 시인이 되려고 시인이 된 것은 그러니까 학교 교사가 됐는데 그것도 이제 우연히 친구가 뭐 그 원서를 뭐 내줘 가지고 우연히 됐고 시를 쓰다 보니 뭐 내가 일기를 매일 쓰다 보니 그거를 출판을 하자고 했고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의식적으로 뭐가 이렇게 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이게 좋아서 계속 하다 보니 그게 이게 됐더라라는 이야기가 되게 영감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도 조금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는 것들에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회사 일은 솔직히 그렇게 재미가 있진 않은데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서 하는 시간들이 그 일상에 좀 활력이 되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나를 알고 싶고 표현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으셔서 매일 글을 쓰다 보니 이렇게 나 연구소를 차리셨다는 이 말씀이 좀 되게 비슷하기도 하고 영감이 좀 됐던 것 같아요. 네. 네네네. 그러니까요.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화면 켜신 분이 박명 대표님 딱 한 분이라서 오늘 박명 대표님만 질문을 다른 분도 좀 골고루 질문을 드리면 좋은데 왜 이렇게 오늘은 화면들 많이 안 켜주실까요? 그래요. 다 뭐 이유가 있겠죠. 다 존중합니다. 자, 다음은 만나는 사람을 바꾸었습니다. 정말 만나는 사람이 인생이 변한다는 말이 있죠. 제가 무자본 창업이라는 걸 접하게 되고 또 하루만에 책 쓰기라는 걸 통해서 책을 쓰게 되고 하고 다 이 귀인들과의 만남이었죠. 정말 만나는 사람이 변하니까 인생이 변하더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가장 빠른 방법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사람을 만난 거잖아요. 만나는 것이죠. 그 사람들 만나서 물어보고 그 사람들이 쓴 책이나 영상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보고 따라하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이게 제일 빠른 거죠. 왜냐면 먼저 경험한 사람들 제가 빨리 배우는 거잖아요. 제가 그걸 다 그분들처럼 배우려면 굉장히 많은 교육비와 시간이 들겠죠. 하지만 그분들이 이미 이루어내온 것들을 저는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쓴 책을 통해서 얼마나 좋아요. 제가 만났던 이분들은 제가 그동안 직장에서 만났던 사람들과는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맨날 회식하면 그러죠. 맨날 회사에 대한 불만, 상사에 대한 욕, 하지만 미래를 위해 아무 준비도 하지 않죠. 불평하고 다음날 출근을 그대로 하는 거죠. 반복되는 거죠. 정말 싫었어요. 근데 제가 만난 이 사람들은 다르더라고요. 좀 자기 자신과 자기 일을 사랑하고, 배우는 열정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 제가 한 3년, 한 4년 전에 처음 만났는데 되게 충격이었어. 아, 저런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되게 초라하더라고요. 나는 그때 명함 속에 있는 내 이 모습은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어. 하지만 저 사람들은 정말 행복해 보여. 깨달았죠. 아, 정말 내가 원하는 인생이 여기가 아니라 저기 있구나. 난 저기로 가야겠다. 강한 열정이 막 타오르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그들처럼 되고 싶어서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따라 했죠. 뭐 그들이 블로그에 글을 쓰기에 따랐었고, 그들이 추천해준 책을 보았고, 뭐 그들을 책을 쓰기에 같이 따라서 책을 썼고, 뭐 유튜브 등의 좋은 영상들 많죠. 뭐 그때 뭐 제가 본 거 뭐 김세혜 대표나 뭐 곰윤수님, 뭐 김창욱 교수님 이런 좋은 영상들 계속 찾아 자기계발 관련 영상도 많이 봤었고 유튜브 영상을 찍었고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죠. 이렇게 해서 이런 작업들을 한 3, 4년 정도 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인생이 변하는데 한 3, 4년 걸렸네요. 정말 만나는 사람이 바뀌니까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 직장
뭐 퇴사할 때는 뭐 직원들 몰라 지금은 가끔 전화 오면은 직원들이 저를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정말 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정말 인생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겠죠. 자, 존재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뭐 저희는 이거를 우주 심리학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우주의 주인이라는 거를 깨달았죠. 우주의 주인은 뭐 신, 왕 이런 개념인데 이제 이런 개념이 조금 기독교의 가치와는 조금 상반되는 내용인데 어쨌든 이거 핵심 이거죠. 우리가 우주 안에 사는 작은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우주가 산다. 그럼 우리 안에 우주가 살면 우리라는 사람은 얼마나 의식이 큰 존재이겠어요. 정말 이것만 확실하게 내가 인지를 하면은 정말 겁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아직 부족하다가 아니라 이미 충분하다. 이런 관점을 갖는 거죠. 이게 자만이나 거만함과는 또 다른 느낌이에요. 정말 이런 스스로 이제 자신감과 내면의 충만함을 가지면은 남이 부럽지 않고 뭐라 그래야 될까? 남이 부럽지 않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욕심이 줄어들고 이런 느낌인 거죠. 음. 정말 이런 경험과 깨달음과 공부를 통해서 굉장히 자신감, 자존감, 실행력이 좋아졌죠. 그리고 아무튼 뭐 제가 이루어놓은 많은 것들이 있고 저는 항상 이제 시작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뭐제 겉모습만 보고 그런 칭찬을 되게 많이 듣거든요. 뭐 책도 씹어다 그러면은 이제 그것들에 대한 사람들이 되게 칭찬을 많이 듣고 대단하다. 그런 칭찬과 그런 시선들을 매일매일 받는 사람의 자존감은 얼마나 클까? 그걸 돈으로 환산할 수 없죠. 정말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엄청난 재산을 얻은 거죠. 정말 책을 한 권만 낸 사람들이 대단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저 사람은 책을 70여 권을 냈대. 저는 그런 시선과 말을 매일매일 듣고 자라고 사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생긴 이 자부심, 자존감은 평생 무너지지 않겠죠. 그 시간의 가치를 깨달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우울증 이런 것도 있고, 우울증을 극복한 경험도 있고, 또 책 죽기 전에 더 늦기 전에라는 그런 책을 보면서 정말 죽음이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 책 한번 보시면 좋아요. 죽기 전에 더 늦기 전에라는 책인데, 정말 죽음을 인지하게 되니까는 정말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실행력이 생기고, 누리지 않게 되죠. 만약에 제가 그런 자존감이 없고 이런 걸 몰랐으면은 저는 절대 직장 못 나왔어요. 왜냐면 두렵게 한번 내가 아니, 두렵잖아요. 말할까 두렵잖아요. 그러면 지금쯤 굉장히 후회하고 있었겠죠. 나이 40 중반에 회사에 찌들여서 일도 저리도 못하고, 정말 우울한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음, 정말 이 시간이 유한하고 나는 내일에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면은 정말 사람이 달라집니다. 이 책 한번 보시면 되게 좋아요. 죽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이 책은 이제 호스피스 그 죽는 사람들 매일매일 가까이에서 가장 많이 본 의사님이 쓴 책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사람이 죽기 직전의 표정은 공포에 떨고 두려운 게 아니라 굉장히 평화롭더라. 뭐 이런 내용도 있고 이제 그분이 죽음에 대한 것들을 적어놨는데 정말 보는 순간 죽음이 현실이구나를 받아들이면 굉장히 뭔가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우리 아무리 힘들도 결국 내가 죽으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뭐 그런 생각이 드니까는 힘든 게 그렇게 힘들지 않게 느껴진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 한번 보시면은 되게 좀 도움 됐어요. 엄청 실행력이 좋아졌죠. 왜냐면 나는 이미 충분하다는 믿음이 있고 나는 최고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나는 것들을 바로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제가 어쨌든 1인 기업한 지 만 2년도 안 됐지만 지금 나연구소를 만들고 출판사를 만들고 협회를 2개 만들고 이런 많은 아웃풋들과 결과물을 낼 수 있었던 것들은 이런 실행력, 시간의 죽음에 대한 깨달음 덕분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제가 하는 말들과 이런 경험들이 정말 자기계발서 수천 권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 증거니까요. 제가 하는 10분 하면서 하는 그런 강의들이
정말 들으신 분들이 그렇게 극찬을 하시는 게 다 저의 경험을 담아서 말씀드렸고, 실제로 효과를 증명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정말 꾸준함이 뭔가를 성과를 만드는 키워드잖아요. 근데 꾸준하게 뭔가 하기를 어렵죠. 제가 생각해봤을 때 과연 내 꾸준함의 비결이 뭘까? 이걸 어떻게 나는 설명할 사람들한테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 했더니 요 세 가지 키워드가 떠오르더라고요. 간절함, 목적과 이유, 재미였어요. 저는 간절함이 있었죠. 정말 나를 알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인생에 대한 변화에 대한 간절한 마음, 그리고 목적과 이유 있었죠. 같은 맥락이죠. 나를 찾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죠. 뭐 재미가 있더라고요. 뭐 블로그에 글을 쓰고 내가 쓴 글에 사람들이 공감해주고 댓글을 달아주고 부탁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만약에 뭔가 꾸준하게 지금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은 이런 게 빠지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뭐 블로그를 하루에 쓰고 싶어. 근데 잘 안 돼. 이유가 있겠죠. 그게 꼭 지금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간절함이 있나? 내가 그걸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재미가 있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자, 이것들이 제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되는 것이고, 자유와 평화, 우리가 바라는 어떤 성취와 이해, 이 모든 것을 초월한 평화. 저는 평화라는 단어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자연의 이치, 인생의 진리, 우주의 원리에 대한 깨달음. 정말 인생의 즐거움이 수없이 많지만 하루하루 깨달아 간다는 게 제일 큰 즐거움 같아요. 될 수 있는 최고의 내가 되어서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내일 죽어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제가 깨달은 제가 원하는 것들입니다. 자, 생각과 믿음의 전환이 전부죠. 나머지는 거들 뿐이에요. 제가 느낀 것은 그동안 제가 성장과 변화를 저에 가로막았던 것은 그동안 내가 살면서 보고 듣고 배워서 내 안에 쌓여있던 수많은 고정관념과 편견들이었어요. 정말 이런 것들이 저의 발목을 잡아서 저라는 사람을 오랜 시간 동안 변하지 않게 만들었죠. 생각을 바뀌니까는 모든 것이 바뀌더라고요. 생각이 바뀌니까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니까 만나는 사람이 바뀌고, 만나는 사람이 바뀌니까는 또 뭐 습관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성격이, 인생이 바뀌고, 다 바뀌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바꾸었죠. 내가 원하는 것이 밖에 아니라 안에 있다. 남이 아니라 내가 제일 소중하고 중요하다. 없는 것이 아니라 다 있지만 내가 못 볼 뿐이다. 이미 충분하다. 이런 생각과 믿음을 바꾸니까 인생이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에 대한 생각, 인생을 바라보는 가치관들을 계속 바꿔나가시면은 인생이 바뀌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을